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다이어트라면 덜 먹고 참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부터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먹어야 살이 빠진다. 라는 이 말,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원리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석 달 만에 무려 20kg 감량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극단적 절식 다이어트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감량된 체중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사실. 반대로 제대로 먹으면서 살을 빼면 배도 부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이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루 2000칼로리를 먹고도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식단과 그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왜 많이 먹어야 살이 빠질까? 많이 먹으면서 살을 빼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칼로리 제한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역효과를 겪게 됩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이 급격히 줄어들면 기아 상태로 인식합니다. 이때 몸은 적게 들어온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대사를 느리게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2000칼로리인데 1000칼로리만 먹는 극단적 절식을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처음엔 체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대사가 느려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찌는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이렇게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근육도 함께 손실됩니다. 근육은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더 적게 먹어야만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많이 먹으면서도 살을 빼려면 단순히 열량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몸의 대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양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며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줄어들고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2000칼로리. 정말 살이 안 찔까? 2000칼로리를 먹으면서 살이 빠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칼로리가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신체 크기, 활동량, 대사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칼로리 양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약 1-5천이 0칼로리를 기본적으로 소비합니다. 여기에 걷기, 집안일, 운동 등의 활동량이 더해지면 하루 소비 칼로리는 더욱 증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로리의 질과 출처입니다. 예를 들어 2000칼로리를 감자튀김, 도넛, 단 음료로 채운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다시 금세 배가 고파져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같은 2000칼로리를 고단백 음식, 채소, 좋은 지방으로 구성하면 배부르게 먹고도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열량 밀도입니다. 열량 밀도가 낮은 음식은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어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200칼로리를 감자튀김으로 섭취하면 양이 매우 적어 금세 배가 고프지만 브로콜리로 200칼로리를 먹으면 접시 가득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도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2000칼로리 식단을 계획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50:30:20으로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 균형이 잘 맞아 체지방 감량과 근육 유지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단백질과 근육의 관계. 단백질은 다이어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데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칼로리를 태우는 주요 엔진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칼로리 양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체중 1kg당 약 1.2g의 단백질 섭취가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73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닭가슴살, 달걀, 연어, 두부는 고단백 식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외에도 콩류, 렌틸콩, 퀴노아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단백질의 또 다른 장점은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끼에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탄수화물도 필요하다. 탄수화물은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고정관념이 많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물론 정제된 탄수화물인 쌀, 흰 밀가루, 설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금방 떨어뜨리며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복합 탄수화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고구마, 귀리, 현미, 보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고 에너지를 오래도록 제공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하면 오전 내내 에너지가 유지되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가 느리게 진행되므로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 건강을 도와 소화 흡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좋은 지방의 중요성. 지방을 줄이는 것이 다이어트의 필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역시 잘못된 믿음입니다. 지방도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습니다. 좋은 지방은 몸의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연소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연어,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체지방 감소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은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채소로 배를 채우자. 채소는 다이어트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채소는 열량이 낮고 섬유질과 수분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파프리카처럼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채소는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화도 더 잘 되죠. 식사 때마다 채소를 한 접시 추가하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배부르게 먹으면서 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물과 간식의 역할. 마지막으로 물 섭취는 다이어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주며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다이어트의 효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간식을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간식을 미리 준비해두면 폭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한 줌, 삶은 달걀, 그릭 요거트는 훌륭한 간식 옵션입니다. 많이 먹으면서도 살을 빼는 비결,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다이어트는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석 달 안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바뀌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